자, 두 분의 또 공부합시다 기업은 뭔지 화면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정경민 차장은 교육, 천년지대계 교육, 그렇죠. 세상이 무너져도 교육은 해야 된다. 네, 메가스터디 교육. 김명민 매니저는 SK 네트워크스, 네트워크스를 또 먼저 들어봐야죠. 네, 제가 뭐 주로 소개해드리는 종목의 스타일과는 조금 이제 결이 다른 기업인데요. 뭐 코스피 중형주라고 볼 수 있겠죠. 시총이 이제 1조 조금 넘어가는 기업인데 워낙 좀 시장에 지금 시끄러운 이슈들이 좀 많아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일발장전 시간에 쭉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아, 역시 시장이 좀 만만치 않구나. 이런 느낌을 그냥 좀 받으실 것 같거든요. 얘기했잖아요. 동물농장 수준이래. 네, 그러니까요. 뭐,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 중에 최근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경제 재개, 리오프닝 관련된 또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 봤는데요. 네. SK 네트워크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케이카하고 뭐 약간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. SK 네트워크스도 참 많은 걸 하죠. 네, 정말 많은 걸 해요. 그래 좀 어려운 종목이 사실 교복도 있지 않아요? 네,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 냈다는 분 찾기가 되게 좀 어려울 정도로 네. 정말 좀 어려운 기업인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거 너무한다. 이게 지금 시총 1조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북밸류에도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이 지금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. 조금 어렵고 뭐 워낙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제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에너지 유통, 뭐 석유화학 유통과 관련된 일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휴대폰 정보통신 기기 유통도 뭐 같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SK텔레콤이 있으니까요. 그거 더불어서 이제 정보통신 기기 이제 유통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차 사업, 그 다음에 렌터카 사업. 그리고 이제 렌탈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렌탈 사업은 이제 동양 매직을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SK 매직이 됐잖아요. 그게 네. 이제 SK 네트워크스 이제 계열에서 이제 편입이 됐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문에 렌탈이라든지 뭐 이런 사업에 대한 이제 중요도가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찌 보면 이제 구독 서비스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좀 개선됐기 때문에 이런 렌탈 사업이 일종의 어찌 보면 구독 서비스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렌탈 사업이 이제 꾸준하게 이익이 좀 개선되고 있고 뭐 정수기라든지 최근에는 뭐 침대 이런 것들까지 이제 이렇게 렌탈 그 품목으로 이름이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또 동양 매직 같은 경우에는 소형 가전 제품들을 또 잘 만들기로 이제 유명했던 회사인데 그게 이제 SK에 인수가 되기 시작하면서 영업망이 이제 상당히 좀 확충이 좀 되기 시작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어찌 보면 실적이 상당히 엔데믹 소위 말해서 우리가 N차 뭐 팬데믹이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구조적인 이제 성장을 좀 맞을 수 있는 기업이고 요즘에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또 석유화학 기업들 S-오일이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많이 좀 관심을 좀 받았었는데 SK 네트워크스도 어찌 보면 국제 유가 급등에 이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석유화학 부문이 이제 분명히 좀 호조가 좀 되고 있다라는 건 지난 4분기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고차 제가 이제 케이카하고 이제 좀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제 이 바로 이 중고차 부분이거든요. 중고차라든지 렌터카 사업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중고차 시장이 지금 호황이다라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.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신차를 구매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내가 차가 필요한데 신차 주문 넣으면 막 3개월, 6개월 이렇게 기다려야 되니까 중고차 시장에서 좀 인증받은 괜찮은 이제 중고차들을 빨리빨리 이제 거래하는 그런 수요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중고차 시장이 확대되고 또 리오프닝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여행주들이 좀 올랐고 네. 항공주들이 좀 올랐잖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게 바로 렌터카 회사들이에요.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면 또 자동차 이제 빌려가지고 뭐 여행도 다니고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렌터카 업황도 개선이 분명히 조금 될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이제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SK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는 게 워커힐 호텔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. 이 워커힐은 사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뭐 호텔 신라라든지 워커힐이라든지 이런 호텔 사업, 그 다음에 면세점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정말 뭐 고사되기 직전까지 어려운 수준이었어요. 근데 이제 작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나타나고 있는 변화가 오히려 이제 밖에는 못 나가니까 호텔 예약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호텔 안에 이제 여가를 즐기는 뭐 이런 이제 문화들이 좀 자리를 잡고 있어서 작년 4분기 또 연말은 또 이게 뭐 크리스마스 시즌 포함해가지고 대단히 큰 성수기잖아요.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매출이 아주 큰 폭으로 이제 개선이 되면서 적자 폭이 대폭 이제 감소됐을 걸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 이제 리오프닝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이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이제 여행 수요가 좀 늘어나겠죠. 뭐 해외여행 가려고 지금 벼르고 계신 분들이 뭐 워낙 많지만
있지만 네. 또 해외여행 가기가 조금 또 어려운 분들은 국내 여행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호텔로 그냥 여행을 대체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오커일까지도 이제 뭐 전반적인 지금 제가 대표적인 사업 부문들을 좀 말씀해드렸는데 계속 턴어라운드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다양한 신사업이라든지 적극적인 M&A를 통해서 신규 사업 진출도 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. 뭐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뭐 지나치게 많이 빠져 있는 가격대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충분히 뭐 성공할 수 있는 한번 배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. 가격 전략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종가가 이제 4,710원이었는데요. 4,700원에서 4,800원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좀 해 놓으시면 뭐 추세적인 하단 완전히 이제 바닥까지 빠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제 바텀 피싱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고요. 1차 목표 가격은 한 5,500원 정도 요 정도 자리까지만 올라가도 나름대로 이제 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15에서 한 20% 정도는 충분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파동이라고 보여지거든요. 5,500원 올라가도 뭐 주가가 작년에 만들었던 고점 대비하면은 거의 뭐 반 정도까지밖에는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매력이 조금 생긴 구간이다.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. 손절 가격은 4,2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SK 네트워크스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리오프닝 주제를 달아주셨죠. 네. 조금은 이 텀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 데이터를 받은 것들, 뭐 오늘 일간 데이터보다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이 병리학자들의 데이터인데 3월 중순까지는 아니고 대선 직후,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죠. 네. 대선 직후로 한 일간 25만 명 정도 정점으로 조금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. 그때가 되면 이제 리오프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렇죠. 예측을 나오겠죠. 이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. 네, 그때까지는 조금 이렇게 호흡을 가다듬으시면서 보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라고 네. 제가 주제 넘게 SK 네트워크스는 쭉 내용 나가고 있으니까요. 보시면 되겠습니다. 가격 전략도 저렇게 제시를 해주셨고요. 김현 매니저 오늘 금요일 날 이벤트는 네, 오늘은 이벤트 없고요. 뭐 오늘 조금 다소 좀 어려운 시장이 예상됐는데 뭐 시장 대응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정경민 차장님의 백년주대계 메가스터디 교육. 뭐 그렇게 교육주라고 보면은 또 뭐 교육주지만 이제 뭐 플랫폼? 네 컨셉은 이제 돈 잘 버는 성장성 있는 가치주 뭐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.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4분기 실적이 조금 아쉬운 건 있었어요. 근데 그래도 이제 2021년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993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좀 집계가 돼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하고 좀 대비를 해봤을 때 이익의 질의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저평가된 이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올해부터는 뭐 영업이익 뭐 어렵지 않게 1천억대 좀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. 뭐 굉장히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온라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마진이 좋죠.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질 높은 그런 수익 달성을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되고 올해는 뭐 1,400억, 1,500억까지도 지금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렇게 본다면 뭐 지금 멀티플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뭐 실적이 상승하는 것만 비례해서 움직인다 하더라도 좀 업사이드 여력은 상승 여력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작년도 그러니까는 2020년도와 2021년도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50% 이상 매출액이 성장을 했었는데 역시 코로나라는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좀 환경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이게 좀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 뭐 이제 수십억 수백억을 버는 일타 강사들이 이제 영입이 좀 됐고 어떤 좀 제품들의 다변화 이런 것들도 일타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? 타짜를 얘기하는 거예요? 일타 뭐 처음 그러니까는 가장 앞서 있는 이 사람의 강의는 꼭 들어야 된다. 뭐 이렇게 좀 보는 첫 번 1번 1등 타자. 강사. 예, 그렇죠. 1번 타자? 1번 타자. 예. 현타, 일타 이렇게 줄임말들을 하니까 이게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최고라는 뜻이라고. 그렇죠. 최고라는 뜻입니다. 네. 그 정도는 이렇게 직감적으로 일타 그러면 오지 않나요? 대충은 알겠는데 네. 그래도 네. 궁금해서 여쭤봤어요. 이런 이제 강사분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영입이 좀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회원들도 많이 늘어났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비싼 거를 또 이제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. 이제 이런 것들이 매출이익에 굉장히 좀 영향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올해도 뭐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리고 현재 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대부분 유력 대선 후보들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 사교육에 대한
축소의 그런 방향성, 그러니까 이제 수능이나 뭐 이런 난이도 조정을 통해서 이제 사교육의 과열을 방지하겠다라 뭐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뭐 어찌됐건 뭐 그런 명분은 좀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. 그렇게 본다면 이제 온라인 회원들의 이탈보다는 유지 혹은 상위 프로그램으로의 이제 업셀링 이런 것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들고요. 향후에는 이제 뭐 공무원을 비롯해서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을 제외한 다른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도 점유율이 좀 개선되면서 뭐 실적 개선폭은 올해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예다보고 있습니다. 일단 비우호적인 코스닥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2달 전에 한번 언급을 드렸었던 네네, 게 한번 그런 하셨던 종목인데요. 기억이 나요. 2달 전보다는 어쨌든 가격은 올라왔어요. 뭐 지수가 이렇게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가 자정이 좀 한정적인 것은 이게 이제 가치주의 매력이죠. 5년 후에 100억 버는 회사보다는 1년에 한 10억씩 버는 회사가 지금은 조금씩 조금 더 이제 선호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년 딱 따박따박 나오는 실적이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시장의 특성이 있겠죠. 그래서 실적의 신뢰성이 굉장히 높고 가치주적인 성격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성장성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어려울수록 좀 수급적으로 강점을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나쁘지 않은 수급들이 좀 계속해서 유입된 것도 있고요. 그러면 더 올라가면 이제 역사적 신고가 부근인데 역사적 신고가가 좀 나온다고 한다면 시장이 조금만 뭐 하락만 멈춘다 하더라도 한번 가속 구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같이 어려운 시장에는 좀 잘 어울리는 컨셉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네. 메가스터디 교육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실적도 다 끝냈고 뭐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좀 조성되어 있고요. 그래서 뭐 매수는 뭐 현재가 정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. 목표는 일단 한 11만 원. 뭐 근데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는 더 높은 상황입니다만 뭐 시장 상황을 이제 반영을 했을 경우에는 한 11만 원 정도. 그리고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입니다. 보다가 아니다. 이 종목이 아니든 시장이 아니든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뭐 속된 말로 빨리 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격대를 설정해 놓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뭐 이 손절 가격은 75,000원 정도 수준으로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실적으로 네. 그 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주머니는 얇아진다 그러잖아요. 네. 그럴 경우에 제일 먼저 줄이는 게 그 옷, 의류? 오프라인 의류도 줄이고 소비 외식도 지출을 줄이고 뭐 이렇게 식품 줄이는데, 외식 예. 좀 줄이고 그다음에 그렇죠. 맨 마지막에 줄이는 게 궁극의 애들 학원비인가요? 약값이죠. 제일 마지막. 약값? 예.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. 어. 예, 예. 애들 학원비는 절대 안 줄인다고 하던데 네. 맞나요? 그러니까 줄이더라도 오프라인 학원을 줄여서 온라인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좀 많아지고. 애를 안 키워서 잘 모르겠고 키우잖아요, 애들 둘을. 네, 네. 저기 막 학비 많이 들어가죠. 많이 들어가죠. 네. 네. 많이 그래서 벌어야 되네. 이 대한민국의 이 자본주의의 그 하이어락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는 학원 강사분들이 자리 잡고 있다. 이렇게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현실적으로. 같습니다.